공부만 잘하는 아이가 아니라 공부도 잘하는 아이, 높은 지성과 사고력, 인성까지 갖춘 아이로 키우는 부모는 그들만이 보이는 분명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혹시 이런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학창시절 전교 1등을 놓치지 않았던 우수한 학생이 명문대 하버드에 당당히 입학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힘들어하며 결국 학교를 그만두게 된 이야기 말입니다. 이 학생은 한국의 주입식 교육으로 어떠한 문제도 틀리지 않는 그야말로 완벽한 아이였지만 하버드에서는 전혀 다른 경험을 하게 됩니다. 정답을 요구하는 대신 의견을 묻고 토론을 통해서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하길 요구받는 곳에서 이 아이는 점점 더 자신감을 잃고 결국 학교를 떠나게 됩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개인의 실패가 아닙니다. 아이비리그에 입학한 다음에 한국식 교육과 전혀 다른 방식에 적응하지 못하고 좌절을 겪는 사례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2022년에 실시된 국제학력평가에서 한국의 아이들은 세계 평균 5위를 차지했습니다. 정말 높은 성적이죠. 전 세계 중학생들의 실력을 평가하는 시험인데요. 그런데 우리나라 학생들의 이 실력이 고등학교로 지나 대학교에 진학하면서 현저하게 감소합니다. 2024년 영국의 QS가 발표한 바에 따르면 전 세계 대학 평가 순위에서 서울대가 31위, 카이스트가 53위, 연세대가 56위, 고려대가 67위, 포항공대가 98위를 기록하면서 단 4개의 대학만이 상위 들 수 있었습니다. 분명히 중학교 때 세계 5위를 자랑하던 아이들이 대학에 진학하면 왜 이렇게 경쟁력이 떨어지게 되는 걸까요? 그 비밀은 시험 방식의 차이에 있었습니다.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시험은 우리나라 학생들이 정말 익숙하고 잘하는 바로 이 객관식 형태의 시험이었는데요. 아주 어릴 때부터 주어진 보기에서 정답을 고르는 객관식 형태의 시험이 우리나라 아이들에게는 당연히 유리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대학교 공부부터는 종합적인 사고력을 요구합니다. 단순한 정답 찾기가 아니라 이 문제를 깊이 분석하고 새로운 관점에서 접근하는 형식의 능력이 요구되는 거죠. 그렇다면 저처럼 이 평범한 부모가 높은 지능과 사고력, 정서, 그리고 인성까지 갖춘 아이로 키울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걸까요? 아니요, 있습니다. 부모가 아이와 이 일상생활 속에서 하는 대화의 방식과 그 결과에 따라서 아이의 사고력과 문제 해결 능력이 크게 달라진다는 것을 오늘 영상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또한 그 방법까지도 얻어가실 수 있으니까요.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최재천 교수님은 하버드대에서 생물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서울대에서도 교수로 부임하면서 많은 학생들을 지도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버드도 경험하시고 서울대도 경험한 분이시죠. 교수님이 두 학교 모두를 다 경험하면서 서울대생들이 정말 우수하다는 겁니다. 학업적 측면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면에서 탁월하고 부족함이 없다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토론은 참 못하더라. 하버드에서 최 교수님은 이 토론 중심의 교육을 경험하시면서 이 하버드와 서울대생들 모두 훌륭했지만 아주 큰 차이점을 발견했습니다. 질문하는 능력과 이 학습의 주도성에 있었습니다. 하버드 대학생들은 이 수업의 전반적인 내용이 질문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하버드 학생들은 수업 중에 교수님께 질문하는 것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고요. 자신의 생각을 논리적으로 펼치는데 능숙했습니다. 당연히 토론 중심의 수업에서 비롯된 것으로 교수와 학생 간의 상호작용이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더라는 겁니다. 학생들의 질문과 토론을 통해 그 수업이 더욱 풍부해집니다. 반면 서울대에서는 주입식 교육의 영향으로 학생들이 질문을 던진다기보다는 교수님의 강의를 일방적으로 받는 경향이 강했습니다. 서울대 학생들은 교수님의 권위를 존중하면서 수업 중에 적극적으로 질문하거나 반론을 제기하는 일이 거의 드물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로 인해 비판적, 창의적 사고를 키우는 데는 당연히 제한이 있을 수밖에 없겠죠. 하버드 대학생들은 학습에 있어서 굉장히 자기 주도적입니다. 스스로 문제를 탐구하고 답을 찾으려는 데 있어서 굉장히 능동적 태도를 보이고요. 주어진 과제 외에도 스스로 공부하는 것이 굉장히 자연스럽습니다. 이 학습의 중요한 동기는 바로 호기심이고요. 교수님과의 관계도 수평적입니다.
또한 교수님들도 학생들에게 일방적인 답을 전달하기보다는 스스로 답을 찾도록 돕습니다. 이것은 결국 우리의 교육 방식과 사고 방식의 차이에서 오게 되는 건데요. 하버드에서는 토론과 질문 중심의 교육을 통해서 아이들이 스스로 생각하고 탐구할 수 있도록 유도합니다. 반면에 우리는 주입식 교육으로 인해서 굉장히 수동적이고 스스로 탐구하고 생각하기보다는 정답을 찾기에 집중이 되어 있죠. 최재천 교수님은 한국 교육에 더 많은 토론 수업과 질문하는 문화가 필요하다고 말했고요. 이를 통해서만이 아이들이 스스로 자기 주도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를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아이들이 학교에서 수업을 듣고 돌아와서 던진 질문에 어떻게 반응하시나요? 아마 아이들이 궁금한 점에 대해서 부모로서 최대한 성실하게 대답해 주는 것이 부모의 역할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하지만 유태인의 하브루타 방식은 질문에 답을 주는 것보다 오히려 질문을 던지는 것이 더 큰 효과가 있음을 보여줍니다. 소크라테스는요, 제자들에게 문답법을 통해서 끊임없이 질문을 던졌습니다. 답을 주지 않고 계속 질문함으로써 제자들이 스스로 진리를 깨닫게 하는 겁니다. 이 방법은 비판적 사고와 자기 성찰을 유도하는 데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대 교육에서도 여전히 소크라테스의 문답법이 아주 중요한 학습 도구로 쓰이고 있죠. 이탈리아의 레지오 에밀리아 교육법은 아이들의 질문을 중심으로 한 교육입니다. 이 방법은 아이들의 호기심을 존중하고 교사들이 아이에게 질문을 던져서 스스로 답을 찾을 수 있도록 유도합니다. 창의력과 문제 해결 능력을 키우는 데 탁월하다고 평가받는 이 교육법은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토론이라고 하면 가장 먼저 떠올리는 장면이 서로 핏대를 세우고 자기 의견을 막 주장하고 싸우는 그런 논쟁만을 떠올리셨을 텐데요. 그렇기 때문에 토론은 말로 싸워서 이기는 것, 토론을 하게 되면 사고력과 논리력은 키울 수 있지만 인성은 좀 까칠해지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되실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이것은 우리가 이 토론이라는 것의 정의를 잘못 인식하는 것에서부터 나오는 건데요. 실제로 이 건강한 토론은 상대방을 무시하거나 깎아내리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관점을 존중하면서 이 협력적으로 진리를 찾아나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토론에서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능력은 상대방의 의견을 경청하고 이해하는 자세입니다. 토론의 과정에서 자신과 다른 의견을 마주하게 되면 이 상대방을 이해하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보고 공감하는 것을 연습할 수 있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타인의 의견을 존중하는 인성을 키울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실제로 많은 교육학자들이 토론을 통해서 아이들이 상대방의 생각을 존중하고 다양한 관점을 받아들이는 태도를 키울 수 있다고 합니다. 토론은요, 감정 조절을 학습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도구입니다. 아이가 하늘을 왜 파래? 라고 물어봤을 때 왜 그렇게 생각했어? 하늘이 파란색이 아닐 수 있다고 생각해 본 적은 없어? 이 질문을 통해서 아이는 하늘의 색깔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고 빛의 산란이라는 이 과학적 호기심을 가질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게 되고요. 왜 친구한테 거짓말하면 안 돼? 라고 물었을 때 네가 그 친구라면 상대방이 나한테 거짓말했을 때 어떤 감정을 느낄 것 같아? 라고 질문을 던짐으로써 아이가 상대방 입장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고요. 거짓말이라는 것의 영향을 스스로 깨닫게 됩니다. 그림을 그리다가 여기는 무슨 색으로 색칠해야지 더 예뻐? 라고 물어봤을 때 어떤 색을 쓰면 너 그림이 더 재밌고 예뻐질 것 같은데? 라고 질문함으로써 아이가 문제 해결 능력을 키울 수 있게 됩니다. 아이에게 질문만 던지면 답을 찾지 못하는 건 아닐까라는 걱정 되실 수 있습니다. 차라리 직접 알려주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지 않냐라는 반론을 제기하실 수도 있죠. 하지만 스웰러의 인지적 부담 이론에 따르면 직접적인 답을 주는 방식은 아이의 인지적 참여를 제한시키고 질문을 함으로써 아이가 스스로 자신의 기억을 조직하고 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이가 단순히 지식을 습득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고 응용할 수 있는 능력까지 키울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아이에게 질문을 던져서 아이가 스스로 탐구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적어도 내 아이가 이 시험만 잘 보는 헛똑똑이로 자라길 바라는 부모는 없을 겁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다룬 토론 중심적 교육의 중요성과 그 방법들에 대한 이야기는 강치원 작가님의 하버드 시크릿이라는 도서를 토대로 만들어졌습니다. 정답만 달달 외우는 아이는 시험장을 벗어나는 순간부터 무너진다. 아이를 지성, 감성, 인성지능까지 균형 있게 키우는 부모들이 가진 비밀. 어떻게 하면 좋을지 구체적인 방법에 대한 내용들이 아주 깊이 있게 담겨져 있어서 오늘 이 영상에 공감하고 내 아이를 정말 그렇게 키우고자 하는 부모님들께 아주 명쾌한 해답이 되는 도서가 될 것입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더 유익한 내용으로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